자, 안녕하세요. 이제 곧 5월이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세금 신고를 그냥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을 똑똑하게 지키고 또 불리는 아주 전략적인 기회로 만드는 비법,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금 폭탄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다들 하시죠. 근데요, 제대로 준비만 딱 한다면 이 세금 신고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절세 체크리스트, 이걸 하나씩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복잡한 세금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사람을 딱 모셨습니다. 일종의 가이드인데요. 한 명은 해외 주식 투자가 주력인 투자자 김 씨, 그리고 또 한 명은 여러 소직을 관리해야 하는 프리랜서 박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절세 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투자자 김 씨의 플레이북으로 해외 주식 절세 전략부터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프리랜서 박 씨의 툴킷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비용을 공제로 바꾸는지 그 기술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 모두를 위한 만능 절세 계좌를 살펴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만의 세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투자자 플레이북입니다. 자, 김 씨와 함께 해외 주식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이 숫자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바로 250만 원. 이게 뭐냐면요, 해외 주식으로 번 돈, 그러니까 양도 차익 중에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모든 해외 주식 절세 전략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 김 씨에게는요, 손익통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익 본 거랑 손실 본 거 싹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A 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나고 있던 B 주식을 딱 팔아서 300만 원 손실을 확정지었더니 총 순이익이 얼마가 됐죠? 200만 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공제 250만 원보다 낮아지니까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 거죠. 네, 바로 이게 손실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보통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하죠. 연말에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싶을 때 일부러 손실 난 종목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익 규모를 줄여서 세금 부담을 확 낮추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주식은요, 우리가 매도 버튼을 딱 눌러도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이 걸려요. 이걸 T+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매매로 인정을 받으려면 12월 31일에 팔면 안 돼요. 늦어도 12월 28일 전? 아니, 그냥 안전하게 크리스마스 전에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자, 이건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좀 고급 전략인데요. 바로 증여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했을 때의 가격이 새로운 원가가 돼서 양도세를 확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한 게 바뀝니다. 이제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요, 이 혜택 싹 사라집니다. 무조건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와, 그리고 이 부분은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더라도 이게 국내에 상장된 거냐 아니면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거냐에 따라서 세금, 특히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상장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를 올리는 주범이 돼요.
하지만 미국에 직접 투자한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건보료 계산에서 쏙 빠집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노후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김 씨의 플레이북은 잠시 옆에 두고 우리의 두 번째 가이드, 프리랜서 박 씨의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쓰는 돈을 아주 강력한 세금 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프리랜서 잘세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일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그냥 돈 썼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데이터로 보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의 경비 항목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요즘엔 챗 GPT 같은 AI 구독료,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또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 사용료, 이거 전부 다 업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진짜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경조사비예요.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같은 것만 잘 챙겨두면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절세랑 퇴직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노란우산 공제까지 딱 챙기면 정말 완벽하죠. 아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챙겨?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랑 카드를 그냥 등록해버리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해두면요. 국세청이 알아서 비용을 자동으로 싹 모아주니까 시간도 아끼고 괜히 누락돼서 가산세 낼 위험도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투자자 김 씨든 프리랜서 박 씨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세 계좌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건 진짜 모두를 위한 재테크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ISA입니다. 다들 만능통장이라고 부르죠. 이른 그대로 예금, 펀드, ETF 이런 것들을 이 계좌 하나에 다 담아서 관리하면서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자산을 불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입니다. ISA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200만 원. 이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다 합쳐서 최종 순이익이 2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떼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심지어 서민형 ISA는 이 한도가 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ISA의 진짜 숨겨진 능력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연금 계좌랑 합체하는 건데요. 3년 만기가 된 ISA에 있는 돈을 연금 계좌로 싹 옮기면요. 그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ISA 비과세 혜택 받고 연금 세액공제 또 받고 완전 더블 찬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에 1년에 최대 90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13.2%에서 16.5%, 그러니까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그냥 현금으로 돌려줘요. 이게 그냥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라서 사실상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10% 넘는 확정수익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 이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최종 행동 지침, 나만의 세금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성공적인 절세라는 게 무슨 대단한 비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핵심은 단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을 가장 유리한 계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업무 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매년 그냥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졌던 그 세금 신고서, 혹시 이걸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자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재무성적표로, 그리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전략 보고서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